안녕하세요. 오마이스타 안신혜입니다. 8월 마지막 거래일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그동안 증시의 숨통을 조여왔었던 변수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금리라든지 달러가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신흥국 주식시장 역시 안정화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외국인의 사자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9월에는 어떤 시장이 펼쳐질까요?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전화 02786-1021-1023, 문자는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 MTN 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금요일만 기다리셨죠?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한 주간을 되짚어보는 주간 특징주 탑2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엔터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핫해도 너무 핫한 엔터주. JYP와 YG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재차 동반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특히나 YG 엔터테인먼트는 시총 1조 원을 돌파하면서 SM의 시총도 넘어서는 모습 보였습니다. 새로운 대장주로 등극을 했는데 지금 주가 상황 보시면 2.69%, JYP 엔터테인먼트 강세 흐름이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비슷한 수준의 오름세, SM도 뒤질세라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한류 열풍과 함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800선 안착을 주도하는 종목도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부터 잡아드리면 일단은 관심은 유효한데 관망해보자,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JYP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쭉쭉 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상장한 이후에 최초로 시가총액을 1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인 즉슨 결국은 호실적을 바탕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JYP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나 갓세븐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 316억, 영업이익 91억으로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10%, 31% 크로스가 나왔고요. SM 같은 경우는 엑소, 레드벨벳, 소녀시대, 태연 등등 많이 나와서 2분기 실적이 1244억,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와서 전년 대비해서 83%, 626%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드 보복으로 인해 가지고 엔터주들이 급락을 했었는데 그것을 무마시키고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K-팝 시장이 전 세계를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게 방탄 BTS 효과로 인해 가지고 엔터주들이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차트를 놓고 좀 보도록 하겠는데. YG 엔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시가총액으로 벌써 현재가 기준으로 보면 1조 1000억,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에 최고의 시가총액을 달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진영 대표의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락했던 게 이때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저점을 오히려 만들면서 우상향하는 패턴, 그러니까 18,000원의 바닥을 찍고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는 놓고 보더라도 SM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추천드리고 수익을 많이 내드렸던 종목인데 정고점 48,000원을 돌파해가지고 49,850원까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저번에 잡아드린 100.5만 원 부분까지 붙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따라 사기에는 너무 조금 단기간적으로 많이 오른 게 부담되는 국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탄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K-팝이 다시 이슈가 된다,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심은 유효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아닌가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삼촌 팬이 아니실까 꿰고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종목 모두 다 좋아 보여서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탑픽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말씀드리면 저는 삼촌 팬은 아니고요. 저는 이런 연애 이쪽을 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잘 모르는데 그나마 연애, 인별,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걸 좀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JYP나 YG보다, 그러니까 YG 같은 경우는 빅뱅이 전체 다 군대를 가고 있는 상황, 승리 씨 빼고는 군대를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간적으로 매출의 성장세는 좀 없을 것 같고요. JYP보다는 이왕 매수할 거면 SM이 낫지 않나 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SM 탑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중에서도 유독 약한 CJ, CGV를
주가를 꼽아봤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부진이 나타나자 해외 시장에서 타겟책을 마련을 했습니다만 터키 리라와 폭락했죠. 위안화 절하 영향도 받았죠. 글로벌 시장에서도 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1.5% 하락세를 보이면서 52,700원, 5만 원 선 안전할지까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 증가, 관객 정책, 해외 불안까지 악재만 부각이 되고 있는 CJ CGV,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자, CGV 재무제표부터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15년도부터 매출이 1조 1천억, 1조 4천억, 1조 7천억, 그리고 올해는 1조 8천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660억, 700억, 860억, 올해 946억을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당기 지배순이익 같은 경우가 좀 감소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을 잡으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순이익은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반영하듯이 주봉상을 놓고 보면 2016년도 1월에 고가 14만 1,000원 대비해서 현재 5만 2,000원,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업을 보실 때 재무제표를 꼭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처음부터 좀 재무제표를 띄워드렸고요. 자,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이 거래소에 상장된 게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수급이 거기에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두 개라고 하면 수급이 당연히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업이 좋고 어떤 사람은 B라는 기업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CJ CGV 같은 경우는 지금 베트남 홀딩스, CJ CGV 베트남 홀딩스를 코스피의 4분기에 직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CJ CGV에 몰렸던 수급이 베트남 홀딩스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터키의 환율 문제로 인해 가지고 터키 법인 매출이 급락하고 있다라는 게 결국은 주가의 하방을 강하게 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CGV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는 매장이 극장에 150개, 그리고 중국에 100개, 터키에 97개, 베트남에 55개 등등 한국, 베트남, 터키 시장에서는 MS를 1위를 달리고 있는 극장 관련된 기업이라고, 영화 관련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거는 환율적인 문제, 그러니까 터키 문제, 환율적인 문제는 단기간적으로 해결되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홀딩스, CGV 베트남 홀딩스가 상장된다고 해서 수급적인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에는 5만 원대는 바닥을 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바닥을 다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지지선이 없고 하방으로 밀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던 5만 7천원, 8천원 라인 하나, 둘, 셋, 넷 포바닥을 이탈시키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V자 반등이 일봉상으로 나온 척하다가 다시 한번 밀리면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월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난 2014년에 상승했던 상승 초입인 5만 원대까지는 주가가 하방으로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 CGV에 대해서는 5만 원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2년 만에 극장 영화 보는데 1,000원 인상됐죠. 그러니까 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결국은 매출의 증가, 순이익의 증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베트남 홀딩스를 상장하게 되면 CGV가 지분을 8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에 대한 현금성 자산이 생기기 때문에 중국도 IPO를 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으로 인해 가지고 재무가 좀 개선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 터키, 베트남 외에서 많은 극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장에 대한 고포가 허용됐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고포가 허용 안 되고 악재가 다 주가에 반영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만 원 초반부터는 조금, 그러니까 5만 원 부근이 되겠죠. 5만 원 부근에서는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목표가 5만 7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종가상으로 4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만에 주가 3분의 1 토막이 났었던 CJ CGV, 베트남 호재에 한숨 돌렸다고는 하지만 갈 길이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5만 원 부근에서 바닥 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들어가셔서 목표 주가 5만 7천 원, 손절가 4만 5천 원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달궜던 특징주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의 포트 진단하러 떠나볼게요.
여러분들도 포트 상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포트폴리오 하나 보내주시고요. 전화는 02786-1021-023, 문자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 M2N 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는 동안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포항에서 온 사연인데요. 이분은 에코프로, 포스코캠텍 2차 전지 종목으로 주식시장에 입문하셨다고 합니다. 장기 투자할 생각으로 입문을 하셨는데 왜 매일 방송 보고 매일 HTS 켜놓고 보다 보면 그 종목 사고 싶고 이 종목도 사고 싶고 종목들 너무 예뻐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종목을 사 모으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굳이 모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사고 보니까 지른심이 감림해가지고 제약바이오주가 정말 많아졌어요. 빨간불 쳐져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주인데요. 바이오니아도 있고 삼천당제약도 있고 한올바이오파마도 있고 영진약품, 네이처셀, 동성제약, 프로스테믹스까지. 저는 신종 펀드인 줄 알았습니다. 펀드 매니저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성제약 그리고 프로스테믹스, 장원테크가 제일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요. 분산 투자를 일단 하고 계시는데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동성제약 마이너스 7, 프로스테믹스 마이너스 4, 장원테크 마이너스 12%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놓으시고도 장원테크가 뭐 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시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큰일인데요. 일단 대표님의 전략 듣기 전에 조건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절은 정말 생각도 하기 싫으시다고 하시고요. 동성제약은 물 타서 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나 이걸 걱정하고 계시고요. 프로스테믹스 목표가 11,000원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생각이 유효할지 대표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도와주세요. 예,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동성제약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최근 들어서 동성제약 주가 급등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주가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받은 날짜가 8월 28일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8월 28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무슨 기업이냐면 광역학 치료 개발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기존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항암 치료를 할 때 정맥 주사에다가 그러니까 동성제약에서 만드는 광과민제를 정맥 주사에다 투여를 하게 되면 이 광과민제가 암세포에 달라붙어 가지고 응집하는 효과가 있는데 암세포에 달라붙어 응집을 하면 레이저 빔을 쏘가지고 암세포를 없애겠다라는 게 결국은 광역학 치료인 건데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임상 2상을 완료를 했죠. 근데 이제 그 14년도에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3상이 진행될 때 조건부 판매 허가가 된다고 하면 3상이 진행된과 동시에 조금 판매해가지고 매출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절대 손절은 없다라고 하는데 자, 모든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절대 손절이 없으려면 정말 종목 선정을 남들보다 2배, 3배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없다고 하면 주식 투자에서는 손절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고 싶고요.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자, 일봉상으로 차트를 띄워드리면 2018년도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4,000원짜리 종목이 10배를 올라가지고 43,95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제약이 제2의 신라젠이 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은데 단기간적으로 주가가 10배 오른 건 아까 말씀드린 14년도에 희귀의약품이 지정이 된과 동시에 임상 3상이 진행이 된과 동시에 조건부 판매가 떨어지면 당장 매출이 내년부터 임상 3상이 된다고 하니까 당장 매출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2만 원, 3만 원대 매수하신 것도 아니고 주가가 43,950원이면 10배 오른, 이게 1000% 오른 상황에서 4만 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조금 비중이 10%라고 해도 너무 높은 가격에 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에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면서 주가가 밀렸을 때 조금 사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스테믹스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종목명, 기업명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질환 치료제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는 현재 9,000원, 9,07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염증성 장질환이 이제 만성 난치병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음식 문화가 지금 서구화로 점차적으로 바뀜에 따라서 2012년 기준으로 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4만 명에서 작년 기준으로 벌써 6만 명까지 증가해서 매년 6% 이상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론병, 궤장성 대장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된 게 거의 다 뭐 이제 장질환과 관련된 건데 전체적으로 전 세계 시장이 한 7조 정도, 7조, 8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임상에서 85%까지 장내 염증 반응이 완화됐다는 효과적인 게 있기 때문에 임상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나마 좀 좋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조금 과거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18년도 4월에 주가가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왕이면 동성제약을 매수하실 거면 저라면 프로스테믹스를 좀 가져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기술적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봉상을 얻었고 보더라도 이게 언제죠? 7월 24일 날 주가가 5,800원 그리고 그 다음에도 7월 25일 날 5,400원이었는데 단기간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죠. 8월 7일 날 주가가 29.87% 상한가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놀림목 거의 없이 위로 쭉쭉쭉 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성장성은 아직까지 주가의 상승성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9,500원에 사셨다고 하면 좀 높은 가격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높게 주식을 사시는 거는 좀 리스크가 큰데 항상 매매 패턴을 보시면 너무 올랐을 때 주식을 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9,500원에 5% 가져 있다고 하지만 현재가 9,080원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 만 원 잡으시고 손절가 8,100원 잡고 대응하셔라 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장원테크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예, 자원개발주죠. 북한. 예,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북한 자원개발 통일된다고 해도 한국 못 갖고 옵니다. 중국에서 뭐 100년, 200년 이렇게 소유권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물론 100%의 광산이나 이런 걸 다 가져간 건 아닙니다. 그나마 효율적으로 나오는 광산들은 이미 다 중국과 이미 조인이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기업 자체를 보셔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 16,000원의 비중 5%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기업 또한 주가가 5월, 6월일 때 실턴일 때는 안 사고 고점 16,800원까지 올랐을 때 2만 원 가겠지 누군가 했겠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16,000원에 매수하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남북 경협주 저번 주에 나와서 뭐 폼페이오 장관 내방 안 하게 되면 경협주 다 난리 난다 준비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주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사상이라는 건 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원테크를 16,000원에 사셨다고 하면 너무 높은 가격에 사시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나 5.4% 하락해서 14,38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뭐 당사가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을 경영하는 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자원이 뭐 저저쪽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좀 물리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을 하기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홀딩을 하셔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중을 축소했다가 12,000원 부근에 다시 한번 매수해 보신 게 어찌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손절이 싫으시면 비중이라도 축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동성제약과 장원테크는 비중 축소 의견을, 프로스테믹스는 눈높이 조금 더 낮춰서 만 원으로 목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보세요. 한 주 동안 모아놓은 종목들, 고민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부터 실시간으로 종목 봐드릴까요? 예, 전화번호 1235번님 한진칼 21,000원에 비중 25%. 예,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좀 방송에 기운이 안 나는데 기운이 안 나는 이유는 남북 경협주 매도해라 뭐 다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경협주 많이 물려 계시니까 좀 마음이 심체되고 있는데 좀 저희 방송을 잘 보시면서 리딩을 좀 잘 따라주시면 그래도 이런 장에서 좀 수익 좀 잘 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진칼 봐드리겠는데 21,000원에 25%, 현재가 18,100원에 거래되고 있죠. 당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외인이 꾸준히 매도하고 있는 물량, 그리고 그거를 개인이 받는 물량,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연기금이 뭐 여지없이 비중 축소. 그러니까 연기금이 뭐
투자 자금이 뭐 한 630조, 40조 되죠. 근데 국내 투자 비율이 한 18% 정도 되는데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수익 실현 아니면 손절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한젤카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공매도도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모펀드의 활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매도 부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당사 같은 경우도 11%, 19%, 30%, 아니 17%, 20% 전체적으로 좀 안 좋네요. 자, 21,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제가 생각에는 전진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정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5,000원에 사셨다고 보면 땡큐인 상황인 거고 그리고 21,000원 이번에 6월에 주가 급락이 나오기 전에 매수하셨다고 해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와서 25,500원, 2만원 초입까지는 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은 홀딩하신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S트래픽 전화번호 3725번님 21,500원에 비중 20%.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철도주죠. 예, 매도하라고 5월 말에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딱 이때 사셨네요. 21,500원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제 수수 반응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남북 경협주가 죽은 것 아닙니다. 계속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섹터긴 한데 그나마 기술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면 어떻게 보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5월달에 상승을 했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뭐 옆으로 눕는 가격 조정과 가격 조정을 한번 받았고요. 기간 조정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 21,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비중이 20%인 게 조금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비중, 이게 포트에서는 많은 비중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는 12,500원, 지금 현재가 13,600원인데 매도하지 마시고 12,500원에 조금 더 비중을 10% 늘리셨다가 주가가 올라가지고 14,000원 위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아래에서 산 거는 비중을 10% 늘린 거는 매도하시고 이렇게 스윙적으로 좀 매매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923번님 경동나비엔 54,800원에 비중 10%. 예, 잘 사셨네요. 잘 사셨는데 장기 평선인 260선이 이탈된과 동시에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10월에 260선이 뚫고 상승한 것과 동시에 이탈되지 않고 주가가 쭉 가는 패턴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탈하면서 주가가 52,200원까지 급락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제 7% 그리고 오늘 3% 정도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슈를 찾아보면 뭐 실적이 안 좋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 감소했다. 이건 13일날 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뉴스가 뜬 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대량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안 좋은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동향을 놓고 보면 역시나 양일간 외국인이 6만 주 그리고 오늘 현재 외인이 4만 주, 기관이 28,000주 조금 매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제가 생각에는 54,8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52,200원까지 빠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이 굉장히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가격이 무너진다고 하면 주가의 방향성이 4만 원 초반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를 매입가로 잡으시고요. 손절가를 종가상 49,000원 이탈되면 좀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만 원 초반이 오면 다시 매수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힘차게 여러분들의 종목 라이브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참여해 주시고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릴게요. 02786-102-1024, 문자 013-3366-8288, 카카오톡도 활짝 열려있죠. MTN 우마이스탁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여러분들 종목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도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 있잖아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합니다. 네, 올릭스 10%에 52,300원이에요. 올릭스 52,300원에 10% 비중 두고 사셨다. 가장 궁금하신 점이 무엇일까요? 이게 어제도 장중에 너무 많이 흔들려서 많이 망설여졌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해서 제가 목표가를 좀 못 잡겠어요. 그래서
어제는 흔들렸는데 그래도 오늘은 매수가 근처까지 강하게 네. 반등하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네. 우리 네. 대표님과 함께 목표가 세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은 우리 대표님 꿈도 안 꿨는데 오늘 이렇게 음성 듣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올릭스 매수하셨어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얼마 갈지?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좋을지 어저께 너무 많이 흔들려서 팔아야 되나 많이 망설였거든요. 네. 그러면 올릭스 좀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보시는 것처럼 올릭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는 하죠. 공모가가 제가 네. 알기로는 36,000원이었던 걸로 기억나고 있는데 네. 자, 공모가 36,000원, 현재가 52,000원. 팔고 싶을까요? 수익 실현하고 싶을까요? 안 실현하고 싶을까요? 좀 수익 실현하고 싶은데 예, 그런 남은 물량이 게 계속 없어가지고. 그런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인지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당사 같은 경우는 RNA 간섭 치료제 전문 개발 업체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봤는데 네. 지금 국내 임상 일상이 완료된 상황이죠. 당사 같은 경우, 올릭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벌써 3천억이에요. 네. 국내 임상 일상이라는 건 뭐냐면 효능 테스트가 아니라 독성 테스트예요. 얘가 독이 있냐 없냐. 아하. 독 없다. 그럼 통과.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품의 네. 효능보다는 독성 테스트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임상이 일상은 거의 다 통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국내 임상 일상 이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 널렸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36,000원에 공모가 잡아가지고 7만 원까지 갔었는데 이때 네. 7만 원까지 갔을 때 시가총액이 뭐 4천억, 5천억 뭐 이렇게 됐겠죠. 지금 네. 3천억이니까 얘네가 네. 발행 주식이 640만 주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주가가 단기간적으로 공모한 다음에 상장한 이후에는 많이 올라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아까 공모가 네. 36,000원 그리고 네.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하려는 욕구가 당분간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네. 상장한 이후에 일봉상으로 좀 차트를 보시면 캔들이 몇 개 네. 없어요. 그리고 이평선도 네. 몇 개 없어요. 이런 거는 네. 기술적으로 네.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쉽게 말해서. 어.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봉, 네. 주봉, 월봉이 아니라 분봉도 다 챙겨 보셔야 돼요. 캔들이 네.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요. 자, 네. RNA를 이용해서 RNA 아이 딜리버리를 해가지고 뭐 치료를 한다. 이거는 네. 글쎄요, 이게 그 해외 빅파마들도 성공한 케이스는 전 잘 못 봤어요. 이게 잘 못 본 게 네. 아니라 거의 본 적이 네. 없어요. 근데 네. 올릭스가 만약에 성공한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하지 않겠는가라고 하겠지만 네. 기존에는 RNA 비대칭 딜리버리는 시장에서 조금 주목받는 기술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새로운 기업이긴 하죠. 새로운 아하. 기업인데 이 기업이 과거에 동종 기업이 있다고 하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PER은 이렇게 적용해야 되고 주가는 이렇게 가야 되고 임상은 이렇게 걸린다 시간이 이런 걸 알겠는데 이런 또 네. 이제 비대칭 RNA 딜리버리 기업 같은 경우는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새로운 섹터다 보니까 네. 예, 좀 잡기가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자, 현재가 네. 네. 현재가 52,7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걸 52,3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네. 제가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55,000원까지는 무난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절가는 51,000원 잡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향후의 기업의 성장성을 보려면 네. 영국에서 지금 임상 일상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네. 내년도 네. 5월에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마무리된 상황에서 들어가도 좀 늦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데이터가 조금 축적이 되고 데이터 모집이 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기대치가 있는 반면에 또 너무 편치 않은 면이 또 상당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편한 종목으로 대처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실시간 종목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응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삼성물산부터 놓고 보도록 하겠는데 3829번님 11만 4천 원에 비중 20%. 자, 삼성물산 자, 차트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일봉 놓고 보면 딱 바닥에 잘 사셨네요. 지금 이때 사셨다고 하면 저가가 11만 2천 원인데 11만 4천 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12만 7,500원이 이때 고점 때도 안 판 거, 그러니까 매도를 안 한 거는 오히려 잘 매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전고점이 11만 7,500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해도 13만 원 위에서 충분히 매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삼성물산을 단기적으로 보고 매수하셨다고 하면 전고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셨다고 하면 6개월 이상 가져가시겠다고 하면 13만 원 위, 13만 5천 원 위에서도 매도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위에서 매도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420번님 유진기업 6,700원에 비중 10%. 현재가 6,560원이네요. 이 기업도 잘 사셨네요. 지금 현재가 6,570원인데 6,7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접전 라인이 6,500원이다 보니까 개인치고는 굉장히 잘 매수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뚜렷한 매매 추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뭐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재무는 뭐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다시 한번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도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자, 공매도 같은 경우도 놓고 보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9%, 2%, 14% 이런 건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6,7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고점인 7,300원까지 무난히 갈 거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밀리더라도 6,400원까지 밀리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홀딩 하셔가지고 7,300원 정고점까지 홀딩하신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롱투코리아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전화번호 6613번님 롱투 코리아요. 롱투 여기 있네요. 롱투 코리아 6,500원에 비중 20%. 주가가 전체적으로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쭉 우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역시나 쭉 하향. 그러니까 최고점 15년도에 23,000원대 비해서 쭉 하향. 일봉상도 쭉 하향, 월봉상도 쭉 하향. 이렇게 돼버리면 이번에 과거에 상승이 나왔던 2,500원까지 쭉 하향인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자,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이슈가 있어야지만 결국은 게임 기업들, 그러니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지만 게임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매출과 영업이익이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상담 드린 유진기업 삼성물산 대비해 가지고는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쁜 가격에 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현재가 5,230원인데 6,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종목은 바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바닥 라인이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네요. 원래는 이쪽 라인인 8,500원이 이탈되진 않았어야 되는데 8,500원이 이탈한과 동시에 전저점 만들고 또 만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에는 6,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단기간적으로 반등이 나와가지고 5,500원 부근 붙인다고 하면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칭찬 나온 종목 많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 좋은데요. 잘한 종목, 수익 잘 못한 종목 다 좋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요. 02786-102-1023, 문자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 MTN 우마일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부탁드려요. SM코어고요. 네. 5%예요. 5% 매수가는요? 16,000원이요. 16,000원이요? 알겠습니다. 네. SM코어 지금 봐드릴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SM코어 걱정 많이 되시죠? 아니요? 걱정 안 되세요? 네. 저도 결론 잡아드리면 걱정 안 돼요. 네.
자, SM코어 좀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SM코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신흥기계였죠. 신흥기계. 근데 17년도에 네네. SK그룹에 인수를 당했는데 인수함과 동시에 이제 SK니까 뭐 대기업 뭐 또 이름빨도 있고 매출도 많이 네.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네. 기대치를 못 미쳐가지고 주가가 좀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SM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에는 굉장히 괜찮은 기업인데 네. 이게 지금 무인 설비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4차 혁명,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마트 이런 데 가도 그리고 여기 네. 광명 뭐 이케아 가도 무인으로 이게 셀프로 계산하는 데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점점 다변화되지 않겠는가,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네. SK에게 인수된 다음으로는 SK향 매출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네. 현대모비스 울산 수출 물류센터 자동화 이미 뭐 수주 땄죠. 그리고 네네. 하이닉스 청주 M15 라인 수주 땄죠. 그리고 이천의 M14 라인 그리고 지금 깔 M16 라인도 수주를 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향후에는 SK그룹 향 매출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네. 다른 모든 기업의 무인 공장으로 인한 수주가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현재가 13,900원인데 지금 이거를 16,000원에 5% 매수하셨다고 하면 네. 기업의 성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 이 매수 가능한가요? 예, 뭐라고요? 추가 매수. 예,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괜찮은 기업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SM코어.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원래. 네, 네. 그러니까 괜찮은 기업이다 보니까 다만 지금 남북 경협주, 제약바이오주가 막 하루 걸러 막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네, 네, 네. 너무 단기 관점으로 남북 경협주나 제약주 같은 단기에 수익 내고 빠져나오겠다는 관점보다는 네. 장기간 관점에서 호흡을 하시면서 주가가 밀렸을 때 비중을 늘리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걸 사셔가지고 오케이 다음 달에 2만 원 가겠지? 이 생각보다는 네. 주가가 밀려가지고 10,000원도 오고 12,000원도 오고 하면 네. 제가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한 대, 올해는 자동차를 한 대 사야지라고 했는데 어디서 자동차를 1,000만짜리 500만 원에 판대요. 그럼 땡큐잖아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16,000원에 5% 샀다. 지금 14,000원인데 2,000원 물렸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게,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 오케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땡큐 고맙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서 주가가 네. 밀렸을 때 비중을 늘리시는 게 SM코 같은 경우는 네.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이긴 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자, 현재가 13,950원, 14,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당사 같은 경우는 네. 지난 6월에 주가가 11,000원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죠. 3,000원, 3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네. 그것을 반영을 하듯이 뭐 주가가 이게 언제죠? 8월 29일 날 6% 정도 상승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오늘 또 2% 하락하고 있는데 네. 이거 2% 오른다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SM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주가가 내리는 게 오히려 저는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네.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14,800원, 15,000원까지는 목표가를 잡아드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보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주가가 12,000원 부근 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네.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가지고 가져가시는 네. 게 아, 예, 수익을 뭐 타 종목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내는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화 상담하신 것처럼 네. 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네, 걱정 안 해요. 네, 걱정할 필요 없고 이렇게 돈 들고 있다가 자 주식아 내려와라 내가 살게 이러고 있으면 돼요. 예. 아시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정말 듣기 어려운 단어가 괜찮다는데 괜찮다고 해주시네요. 네. 추가 매수 고려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개이고 있는 날씨처럼 전망도 좀 개이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종목 다음에 기다리고 있나요? 자, 전화번호 5111번님 LS 산전 72,350원에 비중 15%. 자, 현재가 70,140원에 거래되고 있는 당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4월에 쭉 상승을 했다가 지금 옆으로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비중이 15%인 게 그나마 괜찮은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뚜렷한 매수 주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최근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어서는 이 공매도 수량을 꼭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는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 수량이 투자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역시나 공매도 쳐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나 꼭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72,35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가가 67,000원, 8,000원까지는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75,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 15%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주가 68,000원 왔을 때 비중을 5% 더 늘리셨다가 목표가 74,000원 닫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6279번님 포스코 캠텍 51,000원에 비중 10%네요. 주가 쭉쭉 올라가네요. 아, 좋네요. 한 20% 정도 수익 내고 있는데 64,000원. 이런 종목이 와야지 참 기분이 좋은데 물린 종목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긴 합니다. 자, 17년도 만원짜리 종목이 벌써 6만원까지 쭉쭉쭉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패턴을 그 차트를 그리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만의 투자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3일선이 종가상 이탈되지 않는 한은 홀딩하겠다. 7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홀딩하겠다. 이런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1,0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상승 패턴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자, 제가 아까 사모펀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사모펀드가 쭉 사고 있습니다. 쭉 언제부터예요? 8월 8일부터 쭉 하루만 빼고 8억 5천 주 빼고 쭉 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사모펀드 물량이 나가지 않는 한은 주가의 방향성이 위로 더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면서 일단은 홀딩하시면서 사모펀드 물량이 나가기 전까지 그리고 3일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7359번님 넷패스 14,000원에 비중 50% 현재가 12,650원에 거래되고 있죠. 당사 같은 경우도 주가 쭉 올라갔다가 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같이 받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가 언제죠? 기술적으로 보면 8월 7일 날 종가상 17% 올라서 13,300원까지 올랐는데 이게 결국은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2,900억, 시가총액 2,900억 정도 되네요. 현재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주주가 비중 24%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매출 놓고 보면 매출의 성장성은 크게 눈이 뜨지 않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되는 패턴 그리고 지배 순이익도 크게 증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주가는 12,650원인데 14,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방향성이 왔다 갔다 좀 위로 왔다 갔다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12,000원과 13,500원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14,000원까지는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목표가 14,000원 잡고 대응하셔라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8367번님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답 정해져 있죠. 45,000원 미만에서는 과감한 매수 5만원 목표가 잡아라. 역시나 45,000원 이탈되니까 과감하게 매수하셨다고 하면 45,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해도 지금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대형주를 매매했는데도 불구하고 6%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형주를 매매하셔도 수익이 잘 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8,000원 지금 현재가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급도 붙어 있고 그리고 자, 좀 재미난 걸 또 이런 거 꼭 보셔야죠. 이게 나스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최근 들어서 50불을 돌파를 했죠. 50불을 돌파해서 52불까지 급등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오른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오른가 동시에 SK 하이닉스와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주가를 오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49,500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5,000원 미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목표가 49,500원 잡고 대응하셔라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식 상담 도와드렸고요. 놓치면 후회할 만한 착한 종목, 금요일에 미리 내다보는 다음 주 주간 전략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코스피 수요일까지 해서 9거래일 연속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둡습니다. 다음 주 2320선 돌파하는 강력한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정을 한번 짚어볼게요. 예, 지수가 지금 2312포인트,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 2220포인트를 바닥을 잡아드렸는데 2218포인트, 그러니까 2포인트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 그냥 애기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수의 맥점인 상승은 2350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 2350포인트는 무난히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거는 다음 주 이슈가 굉장히 많죠. 3일 날 MSCI 신흥국지수의 중국 A주가 2차 편입이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MSCI 모건스탠리 지수죠. 그러니까 세계의 지수를 추종하는 게 한 90%, 95%가 모건스탠리 지수를 추종하고 있고요. FTSE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뭐 발행한 지수가 있는데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추종하는 게 5% 미만이다 보니까 MSCI 지수를 추종하는 게 좋은데 모건스탠리 지수에는 우리나라가 신흥지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흥국으로. 그리고 FTSE는 선진국으로 들어가 있는데 모건스탠리의 신흥국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인데 이게 중국이 들어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비중이 투자 금액이 축소되면서 중국이 들어오면 중국 A주가 들어오면 중국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역시나 수급에 대한 거는 그리고 올해도 역시나 수급에 대한 건 정말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거는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주 9월 9일 날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입니다. 시진핑이 반복을 한다는 얘기가 있죠. 만약에 반복을 한다고 하면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관계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뭐 미국에서 중국이 북한 뒤에서 막 간섭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남북 경협주가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9월 9일을 꼭 눈여겨보시면서 잘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보합권에서 움직여서요. 시장보다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착한 종목 주시죠. 자, 이번 주 착한 종목은 실리콘웍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향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온 기업이죠. LG그룹향 매출이 17년도 기준으로는 90% 이상 증가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LCD가 다 OLED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LG그룹이 OLED 매출이 증가된다고 하면 설비가 늘어난다고 하면 실리콘웍스가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형 TV, LCD 그리고 지금 뭐 도쿄올림픽에도 이제 8K죠. 8K OLED로 가지고 방송을 선출한다고 하면 단연 OLED TV에 대한 수급 그리고 OLED TV를 찍어내려면 결국은 대형이건 소형이건 설비를 깔아야 되는데 설비를 깔려면 실리콘웍스가 최대 수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놓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가총액이 7,400억인데 최대 주주가 LG입니다. LG. 그러니까 결국은 LG 통해 가지고 매출이 증가된다고 하면 실리콘웍스가 괜찮은 기업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현재가 46,050원에 거래되고 있는 당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에는 45,000원 부근에는 매수하신다고 하면 안전한 가격대에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1차적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목표가는 49,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49,000원까지는 무난히 상승 그리고 손절가는 종가상 42,500원 이탈 안 하면 홀딩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좋은 전략 아닌가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착한 종목 실리콘웍스였습니다. 추천가 45,000원, 목표주가 49,000원, 손절가 42,500원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 윤독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